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설 14번째로 공수처에 대한 사설입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본문도 나오겠지만 고위공직자,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공무원들을 중심을 수사하는 그런 기구예요. 기구. 이것이 출범했다. 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먼 길 가려면 측근의 전력 쏟아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 박수. 근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잘 밟아. 알았지? 축하해. 고생했어. 앞으로 더 잘해야 돼.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닦아나가. 측근이라는 말은 뿌리가 잘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 다 끝나고 나서 어휘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쌤이 정리해 줄 테니까 문맥으로 이런 뜻이군 이런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 사설에서 여러분들은 목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시작됐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그냥 쓱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름 정도는 좀 압시다 우리가. 공처가도 아니고 공수처 줄여서 공수처인데 고위공직자 아까 말했죠.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분들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아니 그러면 범죄를 다 저지르지. 다 저지를 수 있죠. 그런데 고위공직자는 그만큼 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권력에 대해서 더 아부하고 권력 기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 그런데 워낙에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처벌하기가 어려워. 이걸 전담하는 기구가 생겼다. 그러면 사회가 조금 더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냥 넘어가거나 유야무야 되거나 그런 일은 좀 없겠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공명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는 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처음 일대 곧바로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 간판 달았어. 공수처 출범을 세상에 알렸다. 멀게는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를 수사한다는 참여연대의 공수처 개념. 참여연대는 이제 시민단체예요. 공수처 개념 등장한 1996년부터 25년 만이고 가깝게는 2019년 얼마 전이죠? 12월 30일 2020년이 아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이미 예전에는 자유한국당이었어요. 전신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센 반발을 뚫고 국회에서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법을 통과하는데 야당이 좀 반대를 좀 많이 했다. 1년여 만이다.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26년, 25년. 그동안 이게 잘 안 됐었거든. 자, 법제화 이후로도 법으로 만들어졌어. 2019년 통과됐으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막 추천하고 제대로 이제 설립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공수처가 나오게 되기까지 힘들었던 스토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메모합시다. 어려운 과정을 뚫고 만들어졌으니 이 공수처가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정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볼까요? 국민의힘이 막 보이콧했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그러니까 처음에 공수처법이 있었는데 이 야당의 보이콧 거부권 행사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이 법을 바꿀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질 것 같으니까 법을 바꿨어. 고칠 수 있게끔.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항의성 퇴장 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다. 힘들었다. 엄청난 힘들었다. 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야 할 길은 더 멀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양극단에 서 있어 공수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앞으로 김 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말이 많을 것이다.
김 처장은 본인의 말대로 오직 국민만을 보고 꿋꿋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야당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공수처를 두고 여당, 야당.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고 정부 편이고 야당은 반대이죠. 그 입장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공수처를 두고 서로 입장이 달라서 마구 이제 뭐 논란이 좀 많아 갈등도 있었다. 근데 만들어졌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양쪽에 굉장히 양쪽 눈치를 보면 중립 지키기 어려워요. 양쪽 눈치를 왜 봐? 법에서 이제 국민이 부여해 준 대로 권한을 갖고 오직 공명정대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야 눈치나 파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유 웬만한 뚝심 아니고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수처가 설립되는데 여야의 견제, 간섭 이런 것들 심해질지 모르니까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국민 믿고 가라.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당장 후속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통과되고 임명되고 간판 달았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테리어를 해야지. 집만 계약하고 하면 되나? 소파도 드리고 식탁도 드리고 냉장고도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이제 자기 부하들, 차장, 검사 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해야 돼요. 시작해야 됩니다. 공수처 조직은 공수처장 1명, 지금 1명 임명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 중 처장이 후보를 제청한다는 얘기는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야. 검사 후보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차장 위촉 전문가 등 7명으로 이루어진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촉발 만들어진 여야의 대리전이 재연돼 다시 일어날 걱정이 큰 이유다. 이게 공수처장 추천할 때 힘들었거든. 여야 서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하려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도 차장, 검사 후보들도 서로 이제 여야 추천위원끼리 들어가니까 서로 막 야 우리에게서 한 사람 할 거야. 아니야 싫어 우리가 먼저 할 거야. 해가지고 서로 또 이 처장 추천할 때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면 그만 수사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김 처장에게는 고독스러워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힘든 대목일 거야. 부하들을 뽑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데 그 원칙에 따라 여야 위원들이 추천하니까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수사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힘든 일이다. 공수처를 정권 사수처로 폄하하는 깎아내리는 국민의힘 야당이야. 야당. 그러니까 이제 여당을 지키는데 잘못 쓸 거다 걱정을 좀 하는 거지. 눈에 불을 켤 때마다 감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야당에게 불리한 수사하는 거 아닌가, 여당에게 유리한 수사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딱 볼 거라는 거야. 또 앞으로 조직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지를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해야 돼. 한쪽 편을 들으면 안 돼. 오직 중립에서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김 처장은 본인의 구상 중 일부분을 소개했어. 공수처를 실무적으로 지휘할 차장 후보는 검찰, 비검찰 출신 다 가능하고 공수처 검사는 현직 검사의 파견은 받지 않는다. 이제 현직 검사로부터 독립되게 수사한다는 얘기야. 공수처의 1차적 존재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온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인 만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여기 이제 공수처는 뭐고 검찰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수사기관이야. 여기에 이제 경찰도 있지, 국정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잘 알지? 경찰은 수사할 수 있어. 그것도 이제 1차 수사, 얕은 수사야. 약한 수사권이야. 검찰은 아주 강한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했었거든. 하고 또 이제 기소권이라는 거는 재판에 넘길 권력이 기소권이야. 그런데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사건 수사하고 덮어주고 그런 게 좀 많았거든.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도 많아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게 좀 많이 있었지. 그래서 너무 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한 기관이 다 갖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 못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새로 만들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균형도 잡으면 좀 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잘못되게 휘두르진 않을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25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안 되다가 이제서야 겨우겨우 통과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끝에 통과했는데 잘해야지. 의심받지 않고 쓸데없이 너 야당 잘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당 잘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벌써 공수처 1호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쟁이 막 장난 아니다. 한창이다. 판사 사찰의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 징계위에 회부되고 가족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찰총장. 이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의 혐의 의심이 좀 많아서 엄청나다. 검찰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해. 사원이 어떻게 회장을 수사를 해야 못하니까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론된다. 먼저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된다. 전주가 안팎에서 다른 여러 사건도 언급되지만 윤 총장 건에 비할 수는 없다. 현실화한다면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만약에 공수처가 현직 검찰총장을 이런 혐의로 수사하고 혹시 기소한다면 후폭풍, 그 뒷감당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죠. 김 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누가 봐도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야 혹은 여러 한쪽 편만 들지 않고 모두 다 여야 모두 다 끄덕이는 그런 합리적인 사건, 정말 명백하게 잘못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정당하게 수사하겠다. 뭐 이런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 고려 없이 어느 한쪽 편의 이득 없이 사실과 법의 근거의 사건을 선택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김 처장의 스탠스, 어떤 다짐이다. 맞는 말이지만 실천해야지. 말은 누가 못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제일 경계할 것은 여론을 의식한 성과주의, 한탕주의다. 이거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하면 안 돼요. 보여주기식, 잠깐 터뜨리기식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못 갑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면 돼, 이 공수처가. 앞에서 봤잖아요. 26년 걸렸다고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 길을 가려면 공수처 조직이 깊게 착근, 아주 천년만년 가게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공수처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길 바란다. 경계할 일은 또 있다. 비록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제한되지만 기소권까지 갖춘 또 하나의 무소불위한 권력기구로 변질할 것 같다. 변질한다는 얘기가 상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검찰, 공수처, 경찰 있었잖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이 많아가지고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 똑같은 그렇게 변질하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누가 막아.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짐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우려를 불식 없애버릴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김 처장 본인이 검토한다는 수사, 기소검사의 분리. 그러니까 같은 공수처 안에 수사권, 기소권이 있지만 한 검사가 다 하지 않고 이 검사는 수사만, 이 검사는 기소만 하면은 조금 더 견제가 될 거 아니야. 외부 인사 포함된 감찰기구 똑바로 하나 안 하나 감사를 받는 거야. 구성도 좋은 아이디어다. 오랜 기간 난산, 힘겹게 아이를 낳았잖아. 그게 난산이라고 해. 거듭해 빛을 본 만큼 착실히 내실을 다져 공직사회의 고위층 감시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선생님도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이 이제 기대가 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죄 지은 사람 죄값 치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내용 정리하러 좀 쉬었다가 내용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공수처 출범. 역사적인 일입니다. 드디어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를 그동안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조금 이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수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 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기관 스스로도 어느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또 자기도 권력기구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감시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휘, 견지하다, 굳게 지키다. 곤혹스럽다, 곤란하다. 착근, 기반을 잡음, 뿌리를 내림. 불식하다, 어떤 우려를 불식하다. 걱정을 불식하다, 없애버리다. 내실,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 내실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자, 이번 시간 여러분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셨죠? 그러면 이게 잘 작동하길 여러분이 감시해야 되고, 또 이제 잘했다면 박수 쳐주고, 잘못하면 채찍질 내려주고 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공수처를 기대하고 응원하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